진짜 우승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바로 불러내지 못할 기회. 중독성 있는 콘텐츠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법률이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대 자아용성을 도입했고 사용자의 취향, 인쇄기록, 클릭 패턴 등은 불가하여 시간 끝났습니다. 저희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시는 바입니까? 현재가 쌓여서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교육을 통해서 이를 막을 수 있다는 말 아닐까요? 그 외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백야몽은 GMO는 안전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부작용을 모두 제거하는 게 가능하신가요? 일반 농작물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겨서라도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되면서 좀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본인 팀만의 강점 뭡니까? 팀워크가 저희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상위계층의 이득이라는 것을 인정하셨는데 그게 공익이냐는 것을 저희는 질문드리고 싶은 겁니다. 토론의 주제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또 주제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고 또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는 걸 좀 배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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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팀원들과 이렇게 큰 대회를 나가보는 건 처음이었어서 의견이 생각보다 안 맞는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같이 수렴하고 맞춰 나가는 걸 배운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승현 언니가 말을 살짝 얽어버렸는데 오빠가 갑자기 보충하겠다고. 이 질문에 보완해서 동등한 관계, 그러니까 난 근데 그 기억이 안 잊혀지더라고. 나에게 독서 토론이란 도전이다.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의미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자라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휘발유이다. 자동차가 휘발유 없으면 안 나가다. 바로 본인은 차라리 하면은 난 모르. 독서와 토론의 만남, 독서 토론의 세계에서는 생각이 깊어지고 이해가 넓어지고 관점이 다양해집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과 함께하는 독서 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진행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회를 맞이해서 독서 토론이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야 독서 토론을 잘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생들이 토론을 하게 될 논제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종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문해력은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는 경험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의 의미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내 관점에서 파악하려고 하고 어떻게 내가 연계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지 진정한 책 읽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나에게 독서란 나 자신을 만드는 힘이다. 나의 생각을 만들고 나의 미래를 만들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한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독서다. 현장에서 느끼셨을 때 가장 궁금해하는 점들,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다면 뭘까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네. 서울대학을 갈 수 있습니까? 네. 서울대생 공부법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들었는데 작년부터 독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회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책을 싫어해요. 어떻게 하면 책을 읽는 습관을 키웠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네. 질문도 요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럴 때 답해 주실 그 정답들은 여러 개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럼요. 오늘 좀 풀어주세요. 갖고 있는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세이스트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또 글쓰기 강연도 꾸준히 하시고 책과 관련된 라디오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계신 정여울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게 해주는 것이 저는 글쓰기인 것 같아요. 타인의 좋은 글을 읽으면 그 생각이 더 가속화되거든요. 나 스스로를 응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저에게는 읽기와 쓰기를 하나로 합치는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바꾸는 힘을 주는 정말 혈관의 영양제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저에게는 독서인 것 같아요. 아마 지금까지 쓰신 책이 20권이 훨씬 넘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있다면 뭘까요? 일단 호기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 순간에 되게 그냥 말을 하거나 뭐 수업을 듣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면 자기 문장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되게 내성적이고 예민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책을 쓸 때는 내성적이고 예민한 게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 글을 쓰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돼서 네. 지금도 재미있게 글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호기심이 나를 작가로 이끌었다. 이거 카피 한 장으로 나올 법한 네.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학자 노명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한테 서점은 세상을 관찰하는 실험실과도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대학 교수로서 캔버스 안에만 있다 보면 사회적 삶을 사시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책 읽기입니다. 책은 세상을 알려주는 학교라고 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교수님은 강의실과 서점 중에서 어디에 계실 때 이거 정말 나답다 이런 걸 느끼시나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네. 누구나 그러하듯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라는 네.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서점에서 일을 할 때는 책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친절합니다. 서점에 있을 때는 영락 없이 구멍가게 아저씨 네. 그리고 하지만 또 강의실에서는 또 강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또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카리스마가 있는 모습으로 변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네, 네. 내 안엔 내가 많다 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용철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독서가 저축과 같거든요. 책을 읽기 시작한 애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휘력이라든가 문해력 그리고 표현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삶을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정말 큰 도움을 준다는 걸 느꼈고요. 많은 책을 읽다가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수많은 장소에 가볼 수 있거든요. 제 삶을 확장시켜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타임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독서토론 한마당 북적북적에 지금 올해 3회째인데요. 네. 1회부터 3회까지 쭉 같이 해주시게 된 거거든요. 처음 이 제작진으로부터 섭외 전화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뭐 역시 일단... 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1회, 2회를 참여하면서 마음속에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왜 그러냐면 저는 분명히 심사로 왔었고 학생들이 토론자인데 학생들이 토론을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토론의 결과를 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네. 그걸 보다 보니까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시간 지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제 판정을 심사하고 있었고요. 제가 오히려 학생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올해 연락 받았을 때 또 한 번 이 경험을 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 학생들이 하는 걸 보면서 토론의 짜릿함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토론의 짜릿함을 이번에 만나게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학생들의 반올림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정말 마치 지금 토론이 시작된 것 같은 입론을 들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곤 합니다. 네 분 모두 반갑고 또 오늘 아주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서토론 한마당 북적북적은 지난 2023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정말 참여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올해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 100여 곳에서 약 1000명 넘는 학생들이 참가해서 열띤 경기를 펼쳐주었습니다. 실제로
이 토론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나 이 대회를 지켜보는 친구들, 또 다른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 토론자들한테는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책을 읽고 그걸 나의 언어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독서 토론을 하다 보면 이제 논리적인 근거를 많이 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논리적 근거를 찾고 이걸 조리 있게 말할 것인가 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서 학생들도 좀 생각 근육이 커졌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독서 토론하는 친구들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니라 함께 하는 공부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국어교사다 보니까 비유하자면 골방 공부에서 나와서 광장 공부를 향하는 것이죠. 네.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 우리 토론자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경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이제 학교라는 현장에서는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어떤 지식을 습득 전달받는 그런 과정에 주로 놓여지는데 독서 토론 대회에 이제 출전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하고 또 경청하는 자세도 보여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정여울 작가님? 엄청난 경험이지 않을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주로 장학 퀴즈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단답형 문제를 많이 맞추는 사람들이 유리했던 것 같아요. 네. 뭐 과정이 어떻든 답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퀴즈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잊혀질 수도 있는 쉽게. 네. 더 많이 공부하게 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토론은 확산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토론이 끝나고 나서도 아, 나 그때 그렇게 말할 걸 그런 생각도 들고 아, 더 공부를 해서 그러면 다음에는 더 다른 이야기를 해봐야지. 나라는 존재가 우리라는 커다란 이 공감의 공동체로 확장되는 그 느낌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럽기도 했고 또 책을 읽는다는 기쁨은 어쩌면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좀 희망도 좀 가져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도 이런 거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조금 전에 정여울 작가님 말씀해 주셔서 한번 상상을 해보기로 했어요. 만일에 신종희 교수님, 뭐 1, 2회 대회를 좀 지켜보셨을 테니까 내가 다시 초중고 이제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이 독서 토론 대회 북적북적에 참가를 하게 된다면 뭐 우승은 내 거지 이런 생각 자신이 있으신가요? 차라리 장학 퀴즈에 출연하는 게 저는 편할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이 독서 토론 준비하고 나와서 실제 친구들하고 토론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24년에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정말 준비,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 대학생 수준 이상의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과연 제가 독서 토론 대회에 참석해서 1등할 수 있을까? 우승할 수 있을까? 마음은 우승하고 싶습니다. 근데 실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노명훈 교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오랜 고민 끝에 참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왜냐하면 토론대회 나가려면 체력 플러스 인내력 이 지루한 과정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어찌 보면 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서로 호흡을 나누면서 서로 잘할 수 있는 거는 잘하고 또 상대방이 잘할 수 있는 것은 그 친구에게 양보하고 이런 협동심이 필요한데 전 세 가지 조건을 다 고려해 보면 안 나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 끝에 안 나갔을 겁니다. 안 나가고 이제 그냥 우리는 심사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더욱 뜨거운 관심 속에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독서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올해도 정말 많은 학생들이 독서토론 한마당에 문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작년부터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토론을 직접 경험하고 또 토론의 원리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독서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여름 정말 무더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의 그 열정과 열기 때문에 더 뜨거웠습니다. 그 현장과 16강전 그리고 8강전 예선전 현장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많은 경험 쌓으려고 토론 실력을 키우고자 왔습니다. 독서 캠프 하면서 조금 더 토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전북형 토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3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토론자가 역할을 맡아서 독서 토론이라는 것은 책을 읽고 생각이 다른 친구들이 만나서 서로 마주치면서 자신의 생각을 더 키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 질문과 공격하는 질문 이 두 가지가 됩니다. 효과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양측이 주장을 할 건데 1년에 우리 학생들의 독서량은 34권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비판적으로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좀 확장하고 자신의 주장을 다져가는 과정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마다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간다고 하셨는데 어울리다의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읽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이상을 생각했을 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과 논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논리적으로 옳은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또 남들이 알아듣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읽고 그걸 이해한 다음에 다음에 표현한 능력 이런 것도 좀 길러가면 좋을 듯해서 보완하점 보완하고 챙길 점은 챙기면서 더 배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작년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올해 해볼 때 좀 더 발전한 모습이 있고 다음에 토론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 한 명당 2분까지 응답할 수 있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에 무엇인지 선택해주고 입론서에 쓴 내용을 근거로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2분 시작합니다. 시작. 문점에 맞게 잘 이해하고 근거를 대고 있는지, 그리고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정확한 근거를 잘 대고 있는지 요거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하면은 말하고 있는 문장까지만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각자 자신 있는 거 하나씩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 홍수 속에서 이제 생각의 힘을 키우는 거, 그리고 비판적으로 따져보면서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 그런 힘을 기르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심사 마치겠습니다. 선조수만으로 얘기하는 거. 근데 생각보다 말을 잘하긴 했어요. 너무 잘 썼어. 물갈이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말은 생각보다 고르게 잘해가지고. 다른 팀들은 조금 아쉬워서. 입론서 작성부터 중심차 준비까지 학생들이 정말 협동해가면서 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대부분의 팀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만큼 열심히 심사를 해서 최대한 잘 준비하고 연습한 친구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걸 뽑느냐가 정말. 큰 목소리? 다 자신감? 열심히 했습니다. 저녁마다 계속 통화하면서 온라인으로 준비했어요. 그동안의 갈고 닦은 실력들이 오늘 많이 그 기량을 펼치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할게, 덕분 오빠. 파이팅! 파이팅! 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순서는 입론입니다. 선수들 개인들이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관계를 맺고 타인관계망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간 피로랑 타인의 고통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찬성수의 논리는 실현이 어려워 합니까?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입증을 잘 했는지 상대방이 이야기한 바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8년 동안 해온 TP 저희가 말씀드린 잘 말한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결승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력에 보상받는 기분이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8강 진출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무름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라데이션 팀입니다. 토닥토닥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골레타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전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해냈다라는 것도 있고 뿌듯함도 있고 더 열심히 해서 4강도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 순서는 임론입니다. 성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꼭 경쟁을 통해서만 성장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문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거에 대한 부차적인 논란만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도움을 받기 어려운 계층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모든 토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지금 서로 마주보고 인사해주세요. 확실히 작년보다 더 보완을 해서 많이 준비해온 느낌이 들었어요. 열심히 정말 책을 읽고 이해와 이런 거를 조금 많이 해온 친구들은 확실히 토론에서도 여실히 실력을 발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열심히 토론 준비를 해왔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방금 가야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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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강? 껌이죠. 네, 마지막 친구의 4강 껌이죠 하는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았는데 그 눈빛을 반짝이면서 열정을 불태우는 이 학생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참 예쁘고 또 굉장히 귀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저는 우리 학생들이 게임할 때만 즐거워하고 몰입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보니까 독서 토론 준비하면서 또 진행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몰입하는 모습 참 놀라웠습니다. 그렇죠. 실제 토론을 해보면 이제 뭐 1등하고 싶고 이기고 싶고 이것도 당연하지만 사실은 공존의 기술을 배우는 것 같아요. 네. 함께 함으로써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생하고 공존하는 것이 더 어려운데 아마 그런 것들도 어른이 되어서 다시 되돌아보면 너무 멋진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란 거는 학생들의 표정이 너무 밝아서 놀랐어요. 밝은 표정 속에서 이미 무언가를 이뤄냈다라고 하는 성취감이 느껴져서 이미 우승하는 팀은 결국은 한 팀이 되겠지만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이 이미 독서 토론대에 참가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다 하나씩 얻었다. 이런 거 영상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띈 것이 뭐냐면 예선을 심사하신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에너지 넘치게 표정이 좋으셨어요. 근데 이제 심사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마지막에는 막 힘을 내서 좋았습니다. 얘기하시는 이런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시 그 심사위원으로 이제 3회째도 활동을 하실 거라서 또 선생님들의 표정까지도 아주 잘 살펴주셨습니다. 자, 요즘 젊은 세대에서요, 텍스트 힙이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책을 보는 행위가 굉장히 멋지고 세련된 어떤 트렌드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현상인 거죠. 노무현 교수님은 이제 서점에서 실제로 그 10대, 20대 젊은 층들의 그 텍스트 힙, 이 문화를 조금 혹시 체감을 하시나요? 체감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드렸군요. 우리가 기대하는 가장 좋은 목적 함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텍스트 힙이라고 하는 어떤 유행 현상이라고 해도 저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 이 유행은 더 활활 불타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텍스트 힙에 또 다른 힙이 생겼으면 좋겠다. 어떤 힙이죠? 제가 기대하는 힙은 옛날에 있었는데 어느샌가 사라진 거예요. 중요한 날 누구에게 책을 선물하는. 그래서 텍스트 힙이 기프트 힙? 이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괜찮네요.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그 힙이 전국을 강타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선물하는 문화, 그 기프트 힙으로 더 확산되면 좋겠다. 저도 역시 바라봅니다. 자,
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책을 가까이 하고 책을 읽는 행위가 멋지고 좋다. 이렇게 느끼는 현상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또 책을 바르게 잘 읽는 이것은 약간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신정호 교수님은 어떤 식으로 읽으세요? 책을 읽는 것은 사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나만의 관점, 생각의 힘을 키우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한 주제에 대해서 책을 좀 여러 권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각 저자들이 그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공통점,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보고 그 안에서 제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자기의 생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독서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책을 읽는 것이 일종의 그 마음의 별자리를 그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마음속에 별자리를 그리면서 나만의 질문, 물음표를 가지고 읽으면 모든 책이 더 의미 있어질 것 같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저는 책을 읽을 때 챕터별로 약간 짧은 리뷰를 써요. 그리고 특히 좋았던 문장은 필사도 해보고 낭독도 하고 필사도 하고 이러면은 훨씬 더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이 독서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독서 토론이 일반 토론과 또 다른 점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신정호 교수님께서 좀 답변해 주실까요? 예, 이 독서 토론은 말 그대로 도서를 기반으로 한 토론이다. 네. 따라서 이 독서 토론을 제대로 하려면 도서에 있는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자기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시작점이고 또 토론의 근거도 일반 토론은 어떤 내용이든지 다 인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독서 토론의 경우에는 주 도서의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토론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다른 자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다른 자료 활용이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도서의 내용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줘야 한다. 그래야지만 일반 토론과 다른 독서 토론이 저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독서 토론할 때 중요한 능력 뭐 일단 설명해 주셨고 또 어떻게 보세요, 노무현 교수님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논리성을 갖추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겨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너무 급하다가 보면 자칫 잘못하면 토론이 우기기 대회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기는 힘뿐만 아니라 설득할 수 있는 힘도 배우면 좋은 토론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네, 너무 이기려고만 하던 토론은 우리가 100분 토론에서 어른들 토론들에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앞으로 펼쳐질 우리 학생들의 토론에서는 이기려는 토론보다는 상대를 설득하려는 그런 토론의 모습을 좀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서 토론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런데 이 독서 토론 한마당에서 취하는 독서 토론은 하나의 논제를 두고 찬성과 반대 이렇게 두 입장을 나눠서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찬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토론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이롭고 또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일단 독서 토론의 가장 좋은 점은 어떤 논제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성이든 반대든 입장이 생기는데요. 상대 입장을 보면서 넓은 시야를 갖게 된다는 게 최고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대회는 팀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학문적 우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이들이 먹을 때하고 놀 때는 우정이 꼽히는데 공부할 때 잘 꼽히지 않거든요. 오히려 팀을 짜기 때문에 이런 학문적 우정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독서 토론의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팀 전을 펼치는 건데 그러다 보니 팀원들끼리의 호흡, 밸런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공격과 또 수비의 안배도 또 적절히 해야 되고 그래서 독서 토론을 만일에 이제 스포츠에 좀 비유해 본다면 뭐랑 좀 비슷할까요? 컬링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컬링이요? 예, 이 컬링은 이렇게 스톤을 쭉 던지고 그리고 이렇게 스위핑을 계속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스톤이 제대로 목적한 곳에 들어가도록 주변의 장애물을 이렇게 닦아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치 컬링 선수들이 우아하게 막 이렇게 열심히 닦아서 우아하게 스톤을 집어넣는 것처럼
함께하는 아름다움의 팀워크를 느껴보시는 경험이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우아한 비유였어요. 전혀 네. 생각해보지 못한 스포츠를 얘기해 주셔서 근데 정말 맞춤하네요. 네. 전 작가님의 비유를 들으니까 제가 생각하기 너무 좀 유치한 것 같은데 듣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태권도 같습니다. 태권도요? 도전과 응전인데요. 아. 그러니까 막 경기가 과열되면 심판이 이제 잠깐 해쳐. 그쵸. 또 느슨하면 붙여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독서 토론은 아무래도 그런 맛이 있는 일종의 지적 게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우아하지 않고 좀 과격한 스포츠로 비유를 한다면 민식 축구다. 네. 철저한 작전에서 이루어지지만 돌발 변수가 정말 많고 그것을 잘 얼마만큼 막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그 민식 축구와 같은 게 독서 토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명희 교수님 슬슬 부담 오시죠? 그러게요. 저는 비유를 해보자면 경복. 경복. 네. 왜 그러냐면요. 다른 스포츠는 막 상대방을 막 아프게 하거나 막 제압해서 이기고 이런 건데 경보 경기를 보시면 우승자는 끝내는 가려지지만 출발할 때와 결승전까지 그렇게 우열이 많이 나지 않아요. 거의 때를 지어서 이렇게 같은 걸음으로 가죠. 아마 토론대회도 이 참가하는 과정 속에서 비록 이 사람과 저 팀과 우리 팀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경보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처럼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종의 우린 하나의 토론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좀 굉장히 좋은 경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경보에 비유하겠습니다. 다양한 답이 나와서 너무 흡족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독서 토론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무엇을 토론할 것인가, 즉 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올해 독서 토론 한마당에서 우리 학생들이 토론할 그 논제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레인은 엘리트 수영을 하는 강나루라는 수영 선수가 라이벌을 만나면서 좀 슬럼프를 겪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좀 실수를 하게 되고 그걸 바로 잡고 다시 기회를 잡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들을 만나보면 어른들과 다른 정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경쟁심, 누군가를 이기고 싶은 욕심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준다는 데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뭔가를 잘하고 싶어하고 욕심이 많은 친구들이 학교나 사회에서는 조금 이기적인 친구, 좀 자제해야 하는 친구로 여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언가의 욕심을 가지는 건 진짜 소중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진짜 욕심과 경쟁심으로 똘똘 뭉쳤는데 그걸 원동력으로 해서 멋진 결과를 내는 주인공을 만들고 싶었어요. 로봇과 인공지능 이런 신기술은 편리함을 가져오지만 그와 함께 과거에 생각할 필요 없었던 새로운 고민거리도 가져와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면 정말 우리는 편리해지는 걸까? 자동 번역도구가 등장하면 우리는 영어 공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지는 건가?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과제,
문제를 만나게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무척 편리한 것을 가져오고 우리한테 이로움을 가져오지만 과도하게 의존하다 보면 우리는 일자리도 빼앗기고 사랑하는 지인과 사람도 사귈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관계도 빼앗기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맞이하느냐. 뉴스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스크랩이나 리트윗 같은 온라인 행위로 고통의 전달과 중개에 참여하는 시대라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자주 생각했던 게 사람들이 고통의 이미지를 보면서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죄책감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담았고요. 전달에 그럼 동참하고 또 좋아요를 누르는 그런 행위들이 변화 자체라고 볼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공유되는 것 자체가 너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실은 저희가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줄어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 안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이 토론을 하게 될 도서와 논제를 지금 함께 보셨는데 굉장히 논제가 심오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삶과 굉장히 또 밀접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경쟁,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 SNS와 타인의 고통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짧게 일단 총평을 좀 듣고 강론으로 들어가 볼까 해요. 정여울 작가님, 논제 어떻게 잘 설정이 된 것 같습니까?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른들도 평생 공부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토론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해보시고 그리고 인생의 주제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에서도 이 주제를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고 마침내 지혜가 되어 정보에서 지식에서 지혜로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세 가지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 그 두 번째는 현재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 세 번째 미래를 내다보는 것. 이 세 가지 능력이 인간한테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올해 이 세 가지 논제는 그런 과거로부터 배우고 현재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탁월한 논제 선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 논제를 가지고 또 얼마만큼의 깊이로 생각하고 또 토론을 펼칠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초등부 논제부터 좀 살펴보면 성장하기 위해 경쟁은 필요하다. 자, 이 논제에서 꼭 다루어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뭘까요? 신 교수님. 사실 지난번 1, 2회 때도 보면 그 독서 토론을 잘한 팀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만들 수 있는 틀, 프레임을 잘 설정하고 그 프레임 내에서 자기의 입장을 전달하고 또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도 방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번 그 논제와 관련해서도 경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분명하게 각 팀에서 정의되어야 하고 그 정의된 경쟁의 의미에서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경쟁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 주장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펼치는가가 중요해질 수 있다. 네. 타인을 지향하는 경쟁의 경우에도 이것이 나의 성장과 연관되려면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를 좀 더 고민한 팀. 네. 이 팀이 이 논제와 관련된 독서 토론에 있어서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중등부 논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우리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인데요. 이 논제에서 꼭 다뤄야 할 이야기나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해줘야 한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강윤철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제가 소박하게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26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소박하게. 네, 그래서 중학생의 눈으로 이 논제를 분석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단 딱 봤을 때 학생들은요,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긍정성과 부정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논제에서 제가 좀 주의 깊게 본 것은 바로 행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나중에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과학기술에 대한 인간의 어떤 책임과 윤리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이 논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예. 이걸 단순히 기술의 어떤 낙관론 아니면 뭐 비관론으로 볼 게 아니라 행복이라는 정의, 그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좀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와, 어떻게 제 머릿속을 다 알고 얘기해 주신 것 같은. 통했네요. 저도 이 논제를 받으면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할 것 같거든요.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되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독서 토론 한마당이 올해로 이렇게 3회째인데 해마다 등장하는 단골 논제들이 있습니다. 그건 SNS인데요. 초중고 청소년들은 이 SNS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도 이 논제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올해는 특히 보셨지만 SNS와 타인의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고 그에 관한 이야기라서 이게 좀 사회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노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주된 요인을 꼽으라고 하면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점일 겁니다. 중학교 다닐 때는 전화번호 한 200개쯤을 외웠었는데 지금은 제 전화번호 하나 간신히 외우거든요. 그 이유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제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네.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강화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변한 태도는 사회적 거리에 대한 감각의 변화예요. SNS를 통해서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의 소식도 알 수 있게 되고 그건 긍정적인 면처럼 보이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SNS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거리에 대한 감각이 머릿속에서 뒤엉킨다라는 거예요. 네. 비록 타인의 고통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과 나의 사회적 거리가 매우 가깝다고 느끼면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죠. 네. 근데 사회적 거리에 대한 감각이 실종되면 감정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덜 생겨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 주제에서 우리가 다뤄봐야 할 것은 인간으로서의 본질. 인간의 본질은 공감이고 네. 역지사지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변하지 않아야 할 인간의 본질인데 이런 인간의 본질이 뒤흔들릴 수도 있는 사회적인 조건 속에 우리 인간은 앞으로 어떻게 맞서 나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논제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어쩌면 나 자신을 더 잘 알고 말씀 주신 대로 타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공감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독서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논제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더 깊이 질문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함께 다 같이 공감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좀 꿈꾸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열릴 이 독서토론 한마당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호 교수님부터. 저는 이 독서토론 한마당이 전북 또는 우리나라의 독서 문화를 새롭게 만드는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학생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여기 와서 응원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네. 부모님도 다른 형태로 또 우리 선생님들도 지도만 할 게 아니라 또 참여하고 또 일반 사회인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독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좀 성장,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가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타 도에서 이 독서토론 한마당을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이야기 꼭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세 문장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즐겨라입니다. 우리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토론이라는 게 승패가 있는 게임이긴 하지만 넓은 눈으로 보면 서로가 이기는 게임이라는 거. 그래서 이걸 좀 즐겼으면 좋겠다는 얘기 해주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방송을 보는 친구들 도전해라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도 기회가 있으면 언젠가 할 거라면 지금, 누군가 할 거라면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내년에 또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응원하라입니다. 네. 독서 토론은 전 마라톤과 같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때로는 100m 달리기도 해야 하지만 마라톤과 같이 긴 호흡을 하는 공부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생님, 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많이 응원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승패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100일장 심사 같은 것도 많이 해봤는데 네. 꼭 이렇게 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울고 막 가면서 아쉬워서. 예, 아쉽고 나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저도 생각해 보면 저는 100일장에서 항상 그 뭐랄까요 실패하는 아이였어요. 예, 100일장에서 상을 그렇게 많이 못 받았어요. 저는 상을 받지 못했던 기억 그것이 결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내적 자원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실패하고 성공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하는가, 계속 책을 읽는가, 계속 글을 쓰는가,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고 사유하고 정말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는가, 더 큰 꿈을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정말 이 토론 자체를 멀리서 보면 하나의 아름다운 축제라는 것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목 그대로 한마당 축제처럼. 네. 노무현 교수님. 제가 청소년기 때는 이런 토론 대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기에 이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신 여러분들이 한편으로 매우 부럽습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는데 왜 성인들은 그 많은 독자들은 어디로 다 사라진 것일까요? 왜 중고등학교 때 독서에 대한 이런 열기가 대학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걸까요? 네. 이 점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북적북적이 더욱더 북적북적해져서 내년엔 대학생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참가해서 노벨 문학상을 배출한 나라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나라다라는 걸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거듭나고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독서 토론이라는 한 책을 가지고 함께 읽고 되게 신나는 독후 활동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매체와 과학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이 시대에도 왜 사람들은 책을 읽는 걸까요? 아마도 시공간을 초월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일 겁니다. 먼저 저자와 대화하고 이어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마침내 이 책을 함께 읽은 타인과 대화하면서 책을 읽기 이전의 나와는 반드시 달라진 자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과 함께하는 독서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이제 다음 주부터 초등부 준결승전이 시작됩니다. 책을 통한 귀한 대화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초등부 준결승전. 책구름팀과 마이페이스 3번 레인팀 대 잡초팀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열등감을 이겨내는 과정 또한 성장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겨내지 못한다면 성장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많은 경쟁형 게임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원인 1위는 학업입니다. 경쟁이 과도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점수, 성과 등의 외적인 보상에만 집착하게 만듭니다. 일부 과열된 사례만으로 경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판단이 아닐까요? 경쟁은 이기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자신이 왜 졌는지를 발견하고 성장해 나가는 기회입니다.